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생활 속의 인문학 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모가디슈. 이름이 마치 달콤한 슈크림빵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가디슈는 너무나 슬픈 도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 국제공항 할주로에서 시민 수백 명이 이륙하는 그 비행기에 올라타는 모습을 뉴스나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을 텐데요. 와, 정말 정치라는 게 뭘까? 이념이라는 게 뭘까? 아직도 저렇게 절박하게 정치와 이념에 매달려서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와 국민들이 아직도 있단 말인가? 그죠? 비행기를 끝까지 타야 한다라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비행기 파키에 매달려 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그 떨어져서 죽은 그 형제의 그 가슴 아픈 그 모습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잖아요. 저런 모습이 어떻게 지금 21세기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 아야 너만이라도 살아라 하면서 그 공항 철창 너머에 그 미군들에게 기적이 찬 아이를 넘겨주는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아이와 엄마는 언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6.25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로서는 그 뉴스 하나하나가 정말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스탄의 그 사태로 이곳을 탈출하는 시민들로 공항이 아수라된 걸 두고 지금 상영 중인 그 모가디슈 영화가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쿠데타에 성공한 반군을 피해서 소말리아를 탈출하는 영화 속 내용이 30년 만에 이렇게 재현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영화 모가디슈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말 스릴감 넘치는 액션과 또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하는가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모가디슈, 아프리카의 뿔이라는 아주 멋진 닉네임을 가진 이 도시 이름인데요. 이 아랍어로는 무가디슈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들이 이제 점령함으로써 이제 영어식 발음인 모가디슈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는요, 동아프리카의 이슬람의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인도양 연안의 그 해상 교통로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럽 열강들이 호시탐탐 이렇게 지배를 노리는 그런 아주 탐을 내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모가디슈의 남북 대사의 소말리아 동반 탈출 사건, 이 사건을 1991년 1월 24일 중앙일보로 이렇게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모가디슈 영화는 그런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남북한 공관원들이 그 동반 탈출하는 그런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이제 좀 살아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유승환 감독의 영화 베를린도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유승환 감독은 정말 해외 현장 로케 영화의 천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촬영 현장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모로코에서 이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그 개성 넘치는 그 배우들이 거기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인성 씨의 연기가 너무 눈에 띄었는데요. 여러분들 조인성 그러면은 뭐 발리에서 생긴 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가늘고 여린 꽃미남, 이 꽃미남 스타일의 조인성은 이제는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와, 아주 단단한 대한민국의 대배우로 이렇게 거듭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이번 모가디슈 영화가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요, 뭐 다른 그 리얼리티와 스펙타클한 액션과 명배우들의 어떤 그 명연기 이런 것도 좋았지만, 이 영화는 남북 문제를 이념을 뛰어넘어서 가족과 함께, 동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휴머니즘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탈리아의 수교가 안 된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이탈리아에서 수송기를 내줘서 우리 공관원들이 타야 되는데 북한을 태울 수가 없잖아요. 수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한으로 전향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근데 그냥 놔두고 오면은 다 이렇게 죽을 거라는 게 너무나 뻔할 거기 때문에,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념을 초월해서 일단은 우리 살고 보자. 일단은 함께 살자. 목표는 생존이다.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정말 생사를 넘나들면서 일단 구조기 타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포를 발을 내서 정말 죽은 힘을 다해 살았지만 비행장에 탁 내리니까요. 각각 다른 체제에, 다른 이념과 정치 체제의 사람들이 탁 버스를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각기 다른 정치 체제 속으로 다시 대립의 관계로 이렇게 떠나야 했던 그렇지만 서로의 눈빛에서는 함께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 나온 그 진한 그 동지애가 이 가슴 밑바닥에서 감추어져서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찡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한 외교관들과 함께 모가디슈를 탈출한, 남한의 도움을 받고 탈출한 북한 외교관들이 혹시 어떻게 됐을까? 문책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 그 탈출기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의 그 주 소말리아 대사 강신성 대사는요, 중앙일보 당시 그 인터뷰를 통해서 동반 탈출기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평양에 갈 수만 있다면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일보에는 뭐 소말리아 탈출기, 떼죽음 말자, 손잡은 남과부, 내전 소말리아에서 꼽힌 동포애,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막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강대사 입장에서는 혹시 이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신세진 부분이 이제 두각이 되면 혹시라도 평양에서 곤욕을 치를까봐 제목을 남북 공동 탈출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이처럼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죠? 모가디스에서 함께 탈출했던 남북 공관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30년 뒤에는 우리가 한반도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가디슈의 기적은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믿었기에 그 진한 동포애가 가슴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어떤 기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서는 우리는 다 같은 이런 민족이고 이런 동포인데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남북 문제를 좀 다른 차원에서 정치나 이념의 대립으로 보지 않고 민족의 동포의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풀어간 영화라서 그런지 좀 색다르고 또 이제 진한 감동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이 영화는 액션과 휴머니즘을 둘 다 잡은 그런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들을 이제 집에서 조금씩 보잖아요. 근데 모처럼 이제 그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영화는 이 맛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드라마나 영화 이 수준이 정말 세계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자부심이 들었는데요. 조금 오게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이제 자동차로 이제 필사의 탈출 카 레이싱,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반군들의 총알이 빗발치고 막 스릴과 아슬아슬한 격추 장면, 뭐 책과 뭐 문짝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뒤엎어서 이렇게 뭐 이런 거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기관총을 그렇게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타이어 펑크 없이, 펑크 하나 나지 않고 모두가 다 무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한 분이 이제 죽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하고 탱크하고 부딪혔는데 어떻게 자동차는 괜찮고 탱크가 뒤로 이제 나다빠지는가 뭐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너무 과장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카생 장면은 정말 리얼리티,
강렬한 체험, 정말 스릴 있고 재미있는 한여름 더위를 싹 이기게 하는 이런 제 대작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과 이렇게 이념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의 열강들이 호시탐탐,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그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지정학적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방심을 한다면, 그죠? 언제 또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그런 아픔과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정치가 뭔가, 이념이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정치와 이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도 이제 치러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똑똑하면은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하고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정말 건강하게 힘있게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여러분들 마음 단단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